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분석해볼 자료는요. 국립공주대학교 스마트의료웰니스관광대학원의 이용근 교수님과 또 대학원생들이 제공해 주신 자료인데요. 치매 진단에 관한 아주 획기적인 연구 논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실 치매라는 단어만 딱 들어도 덜컥 걱정부터 되잖아요. 그럼요. 모두의 걱정이죠. 특히 진단 과정이 아주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든다 이런 인식이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3분 만에요. 그것도 97%가 넘는 정확도로 치매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게 가능하다면 정말 대단한 일이죠. 오늘 저희의 임무가 바로 이겁니다. 웨어러블 2채널 뇌파 장치와 인공지능이 어떻게 이런 놀라운 정확도를 만들어냈는지, 그리고 이 기술이 왜 중요한지 그 핵심을 제대로 파헤쳐보는 거예요. 네. 특히 이 진단법은 이미 병원에서 건강보험 질병 코드를 부여받아서 사용되고 있다는데요. 맞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쓰이고 있죠. 저희는 오늘 치유관광이나 웰니스 분야의 전문가이신 여러분이 이 기술을 현장에서 활용할 때 필요한 강력한 학문적 근거까지 아주 확실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제대로 들여다볼까요? 네, 좋습니다. 사실 치매 진단이라고 하면 다들 MRI나 아주 비싼 뇌영상 촬영부터 떠오르잖아요. 저도 그렇고요. 네, 보통 그렇죠. 머릿속을 들여다봐야 하니까 당연히 복잡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현재 진단법의 가장 큰 어려움인 건가요? 네, 바로 그 지점이 문제의 시작이에요. 논문에서도 지적하듯이 현재 표준적인 방법은 MRI나 PET 같은 고가의 뇌영상 촬영. 아, 비싼 검사들이요? 네, 그리고 몇 시간에 걸쳐서 진행되는 복잡한 신경심리 검사. 심지어 뇌척수액을 뽑는 검사까지 포함될 수 있어요. 뇌척수액이요? 네, 이게 환자하고 보호자에게 주는 부담이 정말 상상 이상입니다. 그렇겠네요. 예를 들어 칠순 넘으신 어머님이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다고 걱정하실 때, 자, 그럼 병원 가서 몇 시간 동안 검사받고 주사도 맞고 좁은 기계 안에 한참 누워 계셔야 해요. 비용도 수백만 원이 들 수도 있고요.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죠. 생각만 해도 과정이 너무 힘드네요. 결국 그 검사가 무섭고 번거로워서 에이 설마 아니겠지 하고 미루다가 맞습니다. 조기 진단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거군요. 정확해요. 그래서 연구자들의 고민이 깊어진 거죠. 병원 문턱을 넘기 전에 훨씬 더 쉽고 빠르고 저렴하면서도 환자에게 아무런 고통을 주지 않는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뇌의 위험 신호를 미리 감지할 수는 없을까? 네. 이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답을 제시한 것이 바로 이번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대안이 바로 뇌파, EEG라는 거군요. 네. 그런데 뇌파 검사라고 하면 보통 머리에 수십 개 전극을 젤 같은 거 발라서 붙이는 그것도 꽤 복잡한 장면이 떠오르거든요. 이것도 결국 번거로운 건 마찬가지 아닌가요? 아주 좋은 지적이에요. 하지만 이 연구의 핵심은 그 고정관념을 깼다는 데 있습니다. 고정관념을 깼다. 네, 여기서 사용된 파낙톡스의 장비는 그런 복잡한 방식이 전혀 아니에요. 파낙톡스요? 네, 그냥 머리띠처럼 생긴 아주 간단한 웨어러블 장치를 이마에 쓰기만 하면 돼요. 머리띠처럼요? 네, 전극도 끈적한 젤이 필요 없는 건식 전극이 단 2개, 이마에 FP1, FP2라는 지점에 닿는 게 전부입니다. 잠시만요. 단 2개요? 머리 전체도 아니고 이마의 2 지점에서 나오는 신호만으로요? 네, 그게 전부입니다. 와, 참가자들은 그냥 의자에 편안히 앉아서 180초, 딱 3분 동안 눈을 감고 있기만 하면 측정이 끝나요. 3분이요? 네, 비용, 시간, 환자의 불편함, 이 기존 진단법의 3가지 큰 장벽을 한 번에 허물어버린 접근법이죠. 누구나 쉽고 빠르게 자신의 뇌 건강 상태를 스크리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연 겁니다. 와, 듣기만 해도 정말 혁신적인데 동시에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어떤 점이요? 그렇게 간단하게 이마에서 측정한 2채널 뇌파 데이터로 어떻게 그렇게 복잡한 뇌질환인 치매 환자랑 정상인을 거의 완벽에 가깝게 구분할 수 있는 거죠? 네네. 이건 마치 손목에 맥박만 재서 심장병을 진단하겠다는 것처럼 좀 너무 단순하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바로 그 너무 단순해 보이는 데이터에서 어떻게 깊은 의미를 찾아내는가, 여기에 이 연구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비밀이요? 그리고 그 비밀의 열쇠는 바로 인공지능, 구체적으로는 XGBeast라는 아주 효율적이고 강력한 머신러닝 모델이 주고 있었어요. 아, 인공지능이 등장하는군요. 네. 연구진이 인공지능에게 이 간단한 뇌파 데이터를 주고 자, 여기서 치매의 단서를 찾아봐 하고 미션을 준 거네요? 맞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뇌파 데이터에서 추출할 수 있는 24개의 다양한 특징을 인공지능에게 학습시켰어요.
24개요. 네. 예를 들면 뇌가 얼마나 안정적인지를 보여주는 세타파나 알파파 같은 특정 주파수 대역의 파워, 혹은 좌뇌와 우뇌가 얼마나 서로 소통을 잘하는지를 보여주는 코헤런스 같은 복잡한 지표까지 전부 포함해서요. 제 첫 생각은 인공지능이 그 24가지 특징을 마치 복잡한 칵테일처럼 정교하게 조합해서 최종적인 답을 내놓았을 것 같아요. 보통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논문의 결론은 그게 아니어서 더 놀라웠어요. 네, 그게 바로 이 연구의 가장 극적인 반전이자 핵심 발견입니다. 반전이요? 인공지능은 24개의 특징들 중에서 치매와 정상인을 구분하는 데 있어 다른 모든 것을 압도하는 가장 결정적인 단 하나의 특징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피크 주파수, 논문에서는 PF1이라고 불리는 지표입니다. 피크 주파수요? 조금 생소한데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아주 간단해요. 우리 뇌는 여러 주파수의 뇌파를 동시에 만들어내는데 그중에서 가장 힘이 센, 즉 파워가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는 대표 주파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대표 주파수? 마치 오케스트라에서 여러 악기가 소리를 내도 가장 크게 들리는 주된 멜로디 라인처럼요. 네네. 이 연구에서는 4.0에서 11.9억 헤르츠 사이의 범위에서 그 대표 주파수를 찾았어요. 뇌 활동의 대표 주파수라니 이해가 쏙 되네요. 그럼 치매 환자랑 정상인은 이 대표 주파수가 어떻게 달랐던 건가요? 결과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명확했습니다. 명확했다고요? 정상 대조군의 평균 피크 주파수는 8.90헤르츠였어요. 8.90Hz. 네, 이 영역은 우리가 보통 안정되거나 편안하게 집중할 때 나오는 알파파 대역입니다. 아, 알파파. 반면에 치매 환자 그룹의 평균 피크 주파수는 5.91헤르츠로 뚝 떨어졌어요. 5.91이요? 네, 이 영역은 졸리거나 멍할 때, 뇌 기능이 저하됐을 때 주로 나타나는 세타파 대역이죠. 와, 그러니까 복잡한 분석이 아니라 뇌의 핵심 작동 속도가 건강한 알파파 영역에서 머무는지 아니면 기능이 저하된 세타파 영역으로 느려졌는지를 보는 것만으로도 치매 여부를 알 수 있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이건 정말 직관적인데요? 맞아요. 그 직관적인 발견이 데이터로 증명된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인공지능이 24개 특징을 전부 다 사용했을 때 분류 정확도는 94.12%였는데, 네. 이 피크 주파수라는 단 하나의 지표만 사용했을 때 XGBoost 모델이 보여준 분류 정확도는 무려 97.05%에 달했다는 점이에요. 와, 오히려 하나만 썼을 때 더 정확했다고요? 네, 민감도, 즉 치매 환자를 치매로 정확히 진단할 확률은 97.96%, 정상인을 정상으로 진단할 확률은 96.14%였고요. 와, 복잡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서 하나가 오히려 더 정확한 답을 준다는 걸 보여준 거죠. 정말 대단하네요. 그런데 듣다 보니까 한 가지 비판적인 질문이 떠올라요. 네, 말씀해 보세요. 자료를 보면 치매 환자 그룹의 평균 연령이 74세, 정상 그룹이 64세로 나이 차이가 꽤 나거든요. 아, 네, 그렇죠. 혹시 이건 치매라는 질병 때문이 아니라 그냥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뇌파가 느려지고 피크 주파수가 낮아진 결과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주 날카롭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지표는 질병의 바이오마커가 아니라 그냥 나이의 바이오마커가 되는 셈이니까요. 맞아요. 당연히 연구진도 이 점을 확인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24개의 특징 데이터에 나이라는 변수도 포함시켜서 인공지능에게 중요도를 분석하게 했어요. 결과가 정말 궁금하네요. 나이는 몇 위쯤 했을까요? 그래서 24위, 즉 꼴찌였습니다. 꼴찌요? 네, 분류에 거의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뜻이죠. 이것은 피크 주파수가 세타파 영역으로 느려지는 현상이 단순히 나이 들음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가 아니라 치매라는 질병 상태를 반영하는 고유한 생체 지표, 바이오마커임을 아주 강력하게 시사하는 결과입니다. 그렇군요. 나이라는 가장 강력한 교란 변수가 제거된 셈이네요. 그럼 이 새로운 뇌파 지표가 기존의 공인된 검사들하고는 얼마나 일치하는지도 중요할 것 같아요? 물론이죠. 완전히 새로운 지표가 나만 맞다고 주장하면 신뢰하기 어려우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연구진은 이 뇌파 지표들과 표준 인지기능 검사인 MMSE, 간이 정신상태 검사 점수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했어요. MMS요? 네, 결과는 예상대로 아주 높게 나타났습니다. 아, 높게 나왔군요. 피크 주파수가 8.9Hz에 가깝게 높을수록 인지 점수도 높았고
5.9Hz에 가깝게 낮을수록 인지 점수도 비례해서 낮아졌어요. 아, 새로운 길이 기존에 신뢰할 수 있는 지도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을 보여준 셈이죠. 학문적 신뢰도를 더해주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오늘 이 자료를 보내주신 스마트 의료 웰니스나 치유관광 분야의 전문가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지점으로 넘어가 보죠. 네. 현장에서 이 기술을 활용할 때 고객이나 환자에게 이 기술의 신뢰성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분석의 핵심입니다. 이 연구 결과는 이미 병원에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질병 코드를 부여받아 사용되고 있는 진단법의 학문적 토대를 아주 단단하게 만들어줘요. 아, 그게 중요하겠네요. 만약 여러분의 고객이 아니 이 간단한 머리띠 같은 걸로 어떻게 제 뇌 건강을 알 수 있죠? 라고 묻는다면 이제 이렇게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겁니다. 어떤 식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 방법은 연구팀의 연구 결과 97%의 놀라운 정확도를 보인 인공지능 분석 모델에 기반합니다. 네. 특히 인공지능이 수많은 뇌파 신호 속에서 찾아낸 피크 주파수라는 명확한 과학적 바이오마커를 통해 고객님의 현재 뇌 활성도가 건강한 상태인지 아니면 의학적 관심이 필요한 저하 상태인지를 객관적인 수치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 객관적인 수치. 그리고 이건 이미 병원에서도 그 신뢰성을 인정받아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라고요. 더 이상 뜬구름 잡는 힐링이 아니라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스마트 웰네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분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마에 3분간 착용하는 아주 간단한 2채널 뇌파 장비, 네. 그리고 인공지능이 수많은 데이터 속에서 찾아낸 피크 주파수라는 단 하나의 핵심 지표. 맞습니다. 이 둘의 결합으로 복잡하고 비싼 기존 검사를 대체할 수 있는 97% 정확도의 치매 조기 진단 모델이 탄생했습니다. 이 연구는 치매 진단의 미래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진단의 문턱을 획기적으로 낮춰서 누구나 혈압 재듯이 쉽고 저렴하게 자신의 뇌 건강을 주기적으로 체크하는 시대. 아, 그 시대를 여는 아주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이 연구는 병원에서의 진단을 다루고 있지만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상상해 보게 돼요. 어떤 상상이요? 만약 이렇게 정확하고 간편한 치매 스크리닝 도구가 우리가 매일 손목에 차는 피트니스 트래커처럼 아주 일상적인 기기가 된다면 어떤 미래가 펼쳐질까요? 뇌 건강에 초점을 맞춘 전문 웰니스 프로그램이나 치유 관광 상품에 이 기술이 접목되는 거죠.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예를 들면 웰니스 리조트에 입소하는 첫날 이 검사를 통해서 개인의 뇌 건강 점수를 측정하고 네네. 일주일간의 명상, 숲치유, 건강한 식단 같은 프로그램이 끝난 뒤에 다시 측정해서 그 효과를 객관적인 데이터로 보여주는 거죠. 와우. 기분이 좋아졌어요가 아니라 당신의 피크 주파수가 0.5Hz 상승했습니다. 라고요. 바로 그거예요. 기억력 저하 같은 심각한 증상이 나타나기 훨씬 전부터 사람들이 자신의 인지 건강을 스스로 관리하고 예방하는 시대. 네. 오늘 우리가 깊이 들여다본 이 기술은 단순히 질병을 찾아내는 도구를 넘어서 뇌 건강을 최적화하고 그 효과를 증명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미래는 어떤 의미일지, 그리고 그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주대학교 이용근 교수님의 웰니스 창직론 수업을 듣는 학생의 뇌파 테스트 결과입니다. 함께 보시죠. 그다음에 4에서 8까지도 점점 내려가죠. 내려가면서 이 수면 뇌파, 꿈꿀 때 나온 뇌파예요. 그러니까 졸립거나 그런 상태가 아니고 아주 맑은 상태로 강의를 들었다. 아주 각성된 그런 뇌 상태로 이제 9Hz 리듬이 여기 살짝 올라가 있죠. 눈을 감으면은 시각적 정보가 딱 차단되니까 뇌 활동이 딱 멈추면서 뇌가 안정이 됩니다. 그래서 안정된 뇌파가 얼마나 높게 나오냐 했을 때 이 정도에서 이제 9Hz 리듬이 나오고 여기서 또 하나 딱 올라가는데 12가 최고의 뇌파예요. 그게 있는데 두 개 아주 봉우리가 딱 뜨고 여기는 이제 14에서 18은 이제 집중된 뇌파인데 안 나와야 돼요. 왜? 안정을 취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20부터 30은 스트레스 뇌파예요. 그것도 안정을 취하고 그때 스트레스 뇌파가 안 나와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약하게 나오는 게 아주 좋은 뇌파고 좌뇌가 파란색, 우뇌가 빨간색인데 이렇게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서적으로 아주 안정된 착한 학생이에요.
근데 이게 막 떨어져 있잖아요. 그럼 이제 소리 지르기 시작하고, 예, 술 먹고 깽판을 부린다거나, 뭐 아니면 아예 학교를 안 나오거나. 근데 아주 안정된 뇌파입니다. 그래서 현재 기출율동이 12가 나오고 2.18, 2.27은 뇌파 세기인데 이게 3 정도 나와야 돼요. 그래서 2.18, 2.27이라는 것은 세포와 세포의 신경 전달 물질의 양이 조금 부족하다. 측정한 시간이 오후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커피는 몇 시에 드셨어요? 그냥 1시. 혹시 음료수는 지금 앞에 있는 거는? 아, 이거 방금 하기 전에? 네. 별로 좋지 않다. 그 다음에 0.95는 잔에서 만드는 11Hz 뇌파하고 우뇌에서 동시에 똑같이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똑같이 95% 똑같다는 거죠. 이게 똑같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우측에서는 막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좌측에서 언어 표현하는 영역이 있어요. 생각은 드는데 말이 안 나와. 그게 뭐지 하는데 95% 정도면은 아주 건강하고 좌우 연결이 잘 돼 있다. 잘 나왔으니까 다행이네요. 인지 능력이 32, 31점에서 아주 좋습니다. 똑똑하십니다. 수면 상태도 너무 좋고요. 아주 뇌가 피로하지 않고 맑다. 정서 상태, 하늘색이 좌뇌고 분홍색이 우뇌입니다. 그랬을 때 정서 측면에서 좌우 아주 안정이 되어 있는데 좌측이 살짝 강하죠. 살짝 강하다는 것은 살짝 내성적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고 행동은 좌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행동도 우측이 살짝 높습니다. 이것도 너무 적극적인 태도라기보다는 살짝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그런 성향이시고요. 신체, 정신, 스트레스 10점 이하, 10점 이하로 나와서 스트레스 조절도 잘 되고 있고 주의 산만하지 않고 과잉 행동, 사고를 치거나 사이코틱한 스타일은 없고 뇌 균형이 살짝 우네요. 감성, 종합, 직관, 예술 이쪽이 좀 맞는 것 같고요. 좌우 연결이 너무 좋습니다. 상관성, 서로 협력하는 관계가 너무 좋아요. 그 다음에 일관성, 동시성이라고 해서 우리 막 랩할 때 막 생각대로 막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 뇌 구조가 가능하다 해서 포용성과 창의성, 아이디어가 아주 많은 친구예요. 네. 하지만 지금 휴식이 좀 피곤하죠. 그래서 오후라 그럴 수 있고 주의력, 집중력도 상당히 강하다. 네. 아주 멋집니다. 여기 누르시면 거기 나오나요? 이메일 주소를 불러주시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파일에서 검사내 쪽에 가서 이메일 넣으시면은 바로 이메일로 됩니다. 혹시 또 특정할 분이 계시면은 나중에 그 학생회 차원이라든가 학과 차원에서 단체로 제품을 한 5대, 10대를 갖고 올 테니까 한번 쫙 측정을 하고 동시에 자기 뇌파를 보면서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